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시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 SDI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2일까지 거래가 되고요. 5월 13일에는 상장이 폐지되는 증서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증서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놓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생각 외로 이 권리를 취득했는지 안 취득했는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거래 기간에 내가 취득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입고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문자랑 카톡도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받고 카톡을 받으신 분들은 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신주 인수권 증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SDI 1차 발행가 얼마였죠? 14만 6,200원이었습니다. 14만 6,200원이었고요. 이 가격과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차이 거기서 약간 플러스 할증을 받거나 아니면 약간 마이너스 할인을 받거나 하면서 거래가 되는데 현물 다시 말해서 삼성 SDI 그냥 주가죠.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 SDI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더 크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중요한 거 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를 왜 하느냐.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삼성 SDI 신주 청약에 추가로 돈을 넣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신주 인수권 증서만 챙겨서 거래되는 기간에 매도를 하고 추가 수익을 얻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하시고요. 나는 삼성 SDI 지금 확정 발행가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추정하기로는요. 1차 발행 가격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신주에 청약하고 삼성 SDI 신주에 돈을 추가로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 대비해서 내가 돈을 추가로 더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겨 놓으신 분들 어떤 분들이 챙겨 놓으셨냐?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이 권리락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권리락일 이때에 매도하신 분들 그런데 그 이전에 매수를 해놓으셨다가 매도하신 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4월 9일 이때를 최종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권리락일 날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매도를 하게 돼도 이 신주 인수권 증서는 비례되는 다시 말해서 0.14 점점점점 해가지고 배정 비율이 있죠. 그래서 10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받게 되는 거고 100주 가지고 있으면 14주 받게 되는 거고 그 가격입니다. 내가 신주를 챙길 수 있는 그 권리의 그 증서 그게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합니다. 그 증서가 거래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매하고 왜 사느냐? 나는 삼성 SDI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할인해서 발행하는 그 주식은 내가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되는 기간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사는 거죠. 사고 거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놔두면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집니다. 다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한 주 34,450원에 내가 한 주를 샀습니다. 삼성 SDI 신주 인수권 증서를요. 그러면은 나는 새롭게 발행하는 확정 발행가액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 돈을 지불하고 새롭게 할인 발행하는 삼성 SDI 유상증자 주식을 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거래하는 주체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차익 거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월 30일 최종 거래일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가격 차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삼성 SDI 현재 가격 그리고 1차 발행가 14만 6,200원 이 차이에서 거의 형성이 많이 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현물 가격 17만 6천 원짜리
이 현물 가격, 삼성 SDI의 현재 주가 이거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제 공매도 재개됐잖아요. 공매도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가격이 더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34,450원 이 가격 이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죠. 이때 챙겨놓는 거죠. 이때 사는 거고요. 이러면서 매매가 63만 6,940주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으로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창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하셔야 될 거, 확정 발행가액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기산일이 5월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1차 발행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차이를 계속 보는 거죠. 지금은 뭐 한 20% 정도 나요. 제가 그 이전까지 볼 때도 25에서 27%까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20%까지 차이가 좁혀졌어요. 이렇게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게 되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현물 가격도 공매도의 영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업의 어떤 수익 가치, 그래서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 거냐, 그리고 성장의 그 근거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 리서치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지만 유상증자 일정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하면서 가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좀 경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상장이 되잖아요. 이 상장이 되면은 당시의 주가, 예를 들면은 17만 6천 원이 삼성 SDI의 신주 물량이 상장되는 날의 주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정 발행가액이 14만 6,200원으로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차이가 20% 정도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은 이 삼성 SDI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이 거래되는 기간에 굉장히 싸게 샀어요. 이 싸게 사서 상장이 되자마자 매도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대예요. 그러면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때 당시에 또 어떤 재료가 나올지, 그리고 회사의 어떤 호재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은 할 수 없겠죠. 다만 이 상장이 됐을 때 이 시점에 들어갔던, 그리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싸게 샀던 사람들, 매입 단가 낮추려고 싸게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상장이 되는, 그 신주가 상장이 되는 이 기간에 약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2주 정도까지도 저는 보는데요. 이 기간에 매도 압력, 다시 말해서 수급이 안 꼬일 때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겨 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성 SDI 이 공매도의 과열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 이제 다시 근로자의 날 휴장일 지나고 거래가 또 될 텐데 이때의 현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나는 이거를 시장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그냥 이거 챙겨 놓을래 하시는 분들은 신주에 청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에 돈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겨놨어요. 챙겨놨는데 이걸 거래하는 기간에 팔지도 않습니다. 삼성 SDI 5월 12일까지라고 했죠. 이때는 매도도 안 하고 확정 발행가액이 딱 나왔는데 삼성 SDI의 현재 주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추가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자금도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돈 버리는 짓이죠. 굳이 챙겨놓은 거,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짜까지 보유해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겨놨던 것을 거래해서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데, 현금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주를 청약도 안 하고 돈도 납입 안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돈 버리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는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추구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확정 발행가액 나오기 전 1차 발행가액이 14만 6,200원의 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이, 이거만큼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이 형성이 대부분 된다.
그래서 신주 청약을 하실 분들께서는 굳이 이런 화면 보지 않으셔도 돼요. 난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기회가 보일 때 내가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현금화해서 다시 현물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하는 기간에 현금화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 보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신주 인수권 증서의 청약에 이 청약에 참여하는 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는 거 웬만한 업황에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아왔고 뭐 예전에 2차 전지 붐 일었을 때 23년도, 22년도도 그랬었지만은 23년도 같은 그런 시기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청약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냥 보유하면서 그 업황에 사람들의 쏠림, 이 투자에 대한 쏠림 현상 그리고 그 좋은 시기를 그냥 계속 홀딩하면서 버텼을 텐데 지금은 2차 전지 시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 저는 상당히 거래하는 날에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커다란 수익을 가져오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5월 12일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이 삼성 SDI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리고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유상증자 신주에 청약을 하면 되니까. 할인해서 발행하는 그 주식을 사가면 되니까. 그런데 확정 발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 제가 아까도 자꾸 1차 발행가액이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간으로 지금 세팅을 다 해놓고 계산을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인데 이 내용을 잠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날짜가 필요한 그 데이터 언제냐? 5월 16일 그리고 5월 12일 총 5영업일 일주일간의 거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는 4월 30일 최종 거래일로부터 해가지고 5영업일을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다만 계산의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선에서 아니면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간다. 17만 6천 원보다도 올라간다. 그리고 18만 원대 형성된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계속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면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1차 발행 가격으로 그냥 확정 발행가에 공시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조 자체가 1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산출되고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 쉽게 말해서 1차와 2차와 요 세 번째 게 있는데 요거는 거의 영향을 안 줘요. 확정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걸 고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거. 그래서 2차 발행 가격이 지금 최근 거래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14만 9,600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확정 발행가액 어떻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14만 9,600원, 14만 6,200원. 뭐가 더 낫죠? 1차 발행가액 14만 6,200원이 낫죠? 이게 그대로 확정 발행가액으로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만 없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거죠. 2차 발행가액이 예를 들어서 14만 6,200원보다 낮게 나와요. 14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삼성 SDI 주가가 막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2차 발행가액이 이렇게 낮아지게 나왔다라고 하면 14만 3천 원이 확정 발행가액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지금 가격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18만 원, 17만 원 선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14만 6,200원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선 14만 6,200원 이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냥 확정 발행가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와 약 20% 정도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다. 자, 그러면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있고 신주를 청약을 하신 분들 만약에 청약을 해서 돈을 넣으신 분들 상장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6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격 가지고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들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만 원 그리고 뭐 22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차와 2차 발행가 중에 2차 발행가액 다시 말해서 5월 16일부터 5월 12일 이 사이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종가가 필요한데 뭐 주가가 오르면은 거래량 거래대금도 더 높아진다라는 거 맞지만은 이게 막 20만 원이 넘어가고요. 뭐 25만 원까지 갔다라고 볼게요. 그럼 확정 발행가에 그래도 얼마 나오나요? 14만 6,200원 나옵니다. 그러면 괴리율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경계할 때는 이게 40% 이상 난다. 지금 할인율 같은 경우도 15%밖에 안 했습니다. 기준 주가 대비해 가지고 삼성 SDI는 15% 할인해 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계산하는 게 기준 주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15% 할인을 해 가지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데 실제로 발행하는 가격이랑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물의 가격이랑 40%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가 공시 나오고 빠집니다.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서는 삼성 SDI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매수가 들어가서 지금은 홀딩을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저는 또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익을 좀 가져오는 그러한 전략을 짜갈 때도 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될 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 14만 6,200원이 지금 추세에서는 확정 발행가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매도를 신주인수권 증서를 5월 12일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6월 13일 날 이제 상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 많이 차이 났던 거 내가 매도해야지. 그리고 수익 났던 거 신주인수권 증서 사가지고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 매도 많이 던집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6월 13일 날 기억을 해두시고 5월 12일까지 거래되고 5월 13일 날은 상장이 폐지된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은 최종 기산일이 5월 16일인데 공시는 그 이후에 나올 겁니다. 기산일 바로 당일날 공시 나오는 경우 잘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미리 계산을 좀 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는요,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 신주인수권 증서 좀 미리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좀 다 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 SDI 유증 매매는 이전에 이스페타시스 할 때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드렸을 때 과거에 이스페타시스 한 10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 케이스는 할인율도 적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 유증 물량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아니다. 다만 권리락일 이전에 웬만해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까지 좀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제가 매매 관련된 거, 투자 전략 관련된 거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 설명란 있어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있고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참여하는 방법 써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또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